안녕하세요, 썸머예요. 제가 예전에 나르시시스트의 하위 타입, 우리가 여러 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현적 나르시시스트와 외현적 나르시시스트를 구분하는 영상을 올렸었어요. 제가 그래서 6월에는 다른 나르시시스트들의 타입을 이어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하위 타입은 바로 소매틱 나르시시스트 그리고 세레브럴 나르시시스트, 이 두 가지 타입을 비교하고 이들이 각각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관심을 받고 자신들의 자존감을 공급받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적인 소매틱 나르시시스트와 지적인 세레브럴 나르시시스트는 어떤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긍정적인 관심을 받느냐, 이 수단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소매틱 나르시시스트를 보시면 이들은 자신의 몸, 그러니까 자기 남자 같은 경우에는 뭐 근육이라든지 어떤 신체적인 능력이라든지 성적인 매력, 자, 이런 것을 통해서 타인으로부터 이제 관심을 받게 됩니다. 반면 이 지적인 나르시시스트, 이 세레브럴이라는 게 뇌라는 뜻이거든요. 이 나르시시스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다음에 막 똑똑한,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똑똑해, 내가 이렇게 아는 게 많아, 내가 이렇게 깊은 깨달음이 있어 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놀랍게 해주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찬사를 받고 이런 긍정적인 본인이 원하는 반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각각 외적인 모습과 성관계로 혹은 매우 똑똑하고 지식으로 각각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자존감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피해자를 유인하는 방법, 그 도구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소매틱 나르시시스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매틱 나르시시스트와 뺄 수 없는 것은 바로 성관계 입니다. 이들은 이제 자기의 이제 이런 성적인 매력, 이성적인 매력을 통해서 피해자들을 유인하기 때문에 이런 소매틱 나르시시스트들의 피해자는 이제 이성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남자가 나르시시스트면 여성들이 피해자가 되는 것이고 여성이 나르시시스트면 남성들이 피해자가 되는 것이죠. 자, 이들과 처음 만나게 되면은 매우 빠르게 관계의 초반에 아주 급속도로 성관계를 맺게 됩니다. 피해자와 빨리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그쵸? 피해자와 빨리 친밀감을 형성해야 하기 때문에 관계의 초반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성관계를 통해서 단순히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 이상으로 처음에는 친밀감을 먼저 형성한 다음에 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통제하고 점령하고 심지어는 파괴까지 하는 그런, 이들은 수단으로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성, 이런 남성을 만나서 관계를 하면 어머, 정말 저는 이런 경험은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정말 너무 잘 맞아요. 서로 속궁합이 너무 잘 맞아요. 정말 운명적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잘 맞는다, 좋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처음에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고 처음에는 이게 사랑, 친밀감의 표현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과의 성관계에는 다른 사람과 교감하고 유대관계를 맺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 자신이 어떤 통제할 수 있다는 것, 이런 자신의 자존감을 어루만지기 위한 행동으로 점점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우 나르시시스트 중심적인 성관계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굉장히 기계적으로 느껴진다든지 사랑이라든지 영혼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고요. 또한 성관계 중에 이 나르시시스트는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자꾸만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성적으로 점령하고 있다, 그리고 나의 어떤 성적인 우월감, 그리고 이런 매력, 자, 나의 이런 신체적인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울을 통해서 보면서 혹은 영상을 찍어서 영상으로 보면서
자신의 자존감을 어루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매우 과하게 성관계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성관계에 대해서 자주 말하고 내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자위라든지 포르노에 중독되어 있을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이런 소매틱 나르시시스트들은 어떤 특징을 갖냐면 바로 이들은 자기의 몸매와 외모, 자,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찬사를 받고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과도하게 집착을 합니다. 특별히 외모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큰데요. 다이어트라든지 성형수술이라든지 그리고 화장을 하는 거, 옷을 입는 거, 그리고 나이에 맞지 않게 뭐 되게 늦은 나이에, 중년의 나이에 갑자기 뭐 치아 교정을 한다든지 과하게 염색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매우 비싼 옷이나 명품, 그리고 매우 값 나가는 차, 이런 겉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것에 매우 집착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상상 속에서 살아요. 이들은 정말 이런 외적인 것을 너무 추구합니다. 호화로운 휴가라든지요, 혹은 내가 굉장히 뭐 부자가 된 것 같이, 자, 어떤 이런 착각 속에서 살거든요. 그런데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환상, 상상, 내가 나라고 믿는 다른 사람들에게 만들어 놓은 나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네, 바로 돈이죠. 돈이 있어야 하죠. 그래서 이 돈을 공급받을 수 있는 피해자, 그런 연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데이트를 하다가도 더 많은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다. 자,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런 실질적으로 나에게 돈을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의존할 수 있는 그런 연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뭐 연봉이 1억 정도 되는 전문직인 그런 남성과 뭐 선을 봤을 때 바로 결혼을 한다든지, 오직 경제적인 능력만 보고 배우자를 선택한다든지, 여러 명의 여자를 만나면서 누가 나에게 돈을 더 많이 줄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이들은 이제 굉장히 여러 명의 여성 혹은 남성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여러 연인들을 한꺼번에 만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 사람과 만나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카톡 보내고, 뭐 인스타 DM 보내고, 문자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명의 연인을 동시에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핸드폰을 여러 개 쓴다든지, 뭐 계정을 여러 개 만든다든지, 이 사람이랑 만날 때는 이 앱을 쓰고 저 사람이랑 만날 때는 또 저 앱을 썼다가 하면서 여러 명의 파트너를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이제 이들은 이렇게 찾으면서 나의 이상, 내가 꿈꾸는 것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돈을 줄 수 있는 그런 파트너를 궁극적으로 계속 찾게 됩니다. 자, 이들이 여러 명의 여자들 혹은 여러 명의 남자들을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만나는 이유는 바로 이들이 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한 사람과 성관계를 맺었다. 그러면은 이들은 내가 이 사람을 이미 점령했다, 다 알아버렸다라고 생각을 해서 금방 질려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끊임없이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성관계를 맺고 내가 이미 저 사람을 정복했다라는 느낌이 들면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에게 흥미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러한 생활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으로 나를 경제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음과 동시에 나의 또 성적인 내 정복, 우월감을 느끼게 할 수 있게 여러 이성을 동시에 만나고 다니는 거죠. 자, 이 작업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정말 심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키우는 반려동물이라든지 혹은 자녀를 성적으로 학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 세레브럴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은 굉장히 지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관심, 찬사, 존경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똑똑한가,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굉장히 과시를 하게 됩니다.
본인이 굉장히 많이 배웠다, 많이 교육을 받았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지만 실제로 그런 근거는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봐도 공부를 잘 못했을 것 같은 지방이나 뭐 경기도권에 있는 전문대학을 나왔다. 그럼 사실 우리가 그 사람이 그냥 일반적으로 공부를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은 하진 않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 내가 진짜 무슨 경제학자랑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무슨 뭐 레버리지가 어떻고 뭐 이게 뭐 빚의 의미가 어떻고 하면서 정말 많은 그런 지식을 쏟아낸다든지, 혹은 육아를 하는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면은 막 본인이 공부한 육아에 대한 지식, 뭐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뭐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는 어떻게 다른가, 아이가 말을 못할 때는 내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사인 랭귀지로 해서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수업에 있을 때는 아이들을 뭐 어떻게 존중해야 되고, 자 이런 얘기를 쫙 한다든지, 정치적인 이야기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랬고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가 있고, 정치적인 부분, 사회학적인 부분, 철학적인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섭렵하고 계속 책을 읽고 그런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성경 공부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본인이 깨달은 지식이라든지 그런 진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명하고 이야기해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가 정말 이 분야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다, 내가 정말 많이 똑똑하다라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대체로 거기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이야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겉으로 듣기에는 매우 똑똑해 보입니다. 다 그럴싸하고 맞는 것 같고 정말 이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 해당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지식이 있거나 혹은 시간이 좀 많이 흐른 다음에 다시 생각해보면 이들이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고 그냥 빙빙 돌리는 혼란스러운 이야기이고, 또 이들이 이야기했었던 말과 그들의 삶, 그들이 보여주는 행동, 그들이 정말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에는 굉장한 괴리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들의 말은 그냥 쓰레기예요. 그치만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고 똑똑해 보일 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우리 아이를 어떻게 교육하는지, 뭐 자녀 교육법, 자녀와 대화하는 방법, 아이에게 뭐 집에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집에 가면 정말 그 책이 정말 많이 있고 늘 항상 책을 읽고 그거에 대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일장연설을 하는데, 막상 아이의 감정적인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포용을 해줄 수가 없고 자기가 감정 조절이 제대로 안 되고, 혹은 이제 내가 얼마나 열심히 뭐 영어 공부를 해서 뭐 내가 이런 공부도 하고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저 사람은 여기 미국에서 몇 년 동안 살면서 영어 한마디도 못하고 저게 뭐냐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똑똑한지, 저 사람이 얼마나 한심한지 이야기했는데 막상 영어 하는 걸 들어보면 사실 영어 실력이 별로였다든지,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어디 성경 구절을 읽어봤는데 누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럼 내가 이제 그 성경 인물 누구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깨닫고 내가 이렇게 바꾸겠다, 이런 이야기는 백날 해요. 5년이고 10년이고 하지만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인성과 인품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든지, 이런 경우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도 아까 소매틱처럼 과하게 정말 성관계에 중독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연인과 성관계를 하는 것보다는 뭐 포르노를 혼자 본다든지 자위를 한다든지 혹은 이제 성매매를 한다든지 이런 걸 더 선호할 수도 있고, 혹은 자기가 이제 동성애자라는 성 정체성을 숨기고 있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소매틱과 세레브럴이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매력도 어필을 하고 굉장히 성관계에 과하게 중독이 되어 있고 이것으로 피해자를 붙잡는 도구로도 사용하면서도 또한 지적인 부분도 같이 잡아서 계속 세뇌하고 끊임없이 말을 하는 그런 사람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적인 세레브럴 나르시시스였다가도 인생에 어떤 큰 위기가 생기고 큰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에 대한 보상으로 성관계에 집착, 성관계와 이성관계와 자기의 신체적인 매력에 집착하는 소매틱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관계를 통해서 자기가 실패에 대한 고통을 경감시키는 것이죠. 또는 이 소매틱 나르시시스트인데
뭐 성적 능력이 저하가 된다든지 나이가 들면서 풀 수 있죠. 그리고 어떤 사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감옥에 수감되었다든지 해서 인간관계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 이런 경우에는 셀레브럴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상황에 따라서 이 두 가지 타입이 서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이 우리가 학대자의 타입 그리고 학대자들이 어떠한 도구를 사용해서 피해자들로부터 자신이 필요한 관심과 자존감을 공급하고 피해자를 점령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이어서는 다른 하위 타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